경제 성장률 8%를 웃도는 호황 속에서 우리는 처음 맛보는 달콤한 풍요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거품 시대로 불리는 1990년대,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고급 아파트와 명품 핸드백, 수입 위스키 등 과시성 소비 행태가 만연했던 그 시절, 양복 역시 한 달 월급에 달할 정도로 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있었다. 이때 TV 광고 하나로 거품 경제의 파장을 불러온 기업이 있다. 요즘 우리 옷값이 너무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옷값은 옷을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양복은 남성들이 입는 일상복이지 사치를 부리는 도구나 장식품이 아니다. 파크랜드의 파격적인 생각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지역 토착 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굴지의 패션 전문업체로 발돋움한 기업. 좋은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겠다는 신념을 28년간 이어온 기업. 파크랜드를 만나보자. 비즈니스 현장에 가장 적합한 옷이자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멋을 가진 복장, 양복. 지금은 일상복과 다름없을 만큼 대중화됐지만 한국 양복의 역사는 1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사람은 구한말 개화파 정치가 서광범이었다. 신사 유람단 중 한 명이었던 서광범은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의 권유로 양복을 입게 됐다. 서광범이 구입한 일본 요코하마 양복점의 $30짜리 양복이 우리나라 양복사 최초의 작품이다. 서광범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일본에서 사입은 양복을 시작으로 꽤 오랜 시간 양복은 일부 특수층이 입던 옷이었다. 신교육을 받던 그런 신지식인들이 그 어떤 양복들을 많이 입고 퍼뜨렸고요. 1920년대에 이제 돌아오면은 독립군이라든지 아나키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양복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그때는 격식 있게 양복뿐만 아니라 모자나 장갑이나 행카치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춰놓고 입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양복은 서서히 대중의 옷이 됐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복은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변화했다. 1980년대엔 양복의 대량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던 전성기였다. 이때 파크랜드도 태어났다. (1970년대) 초 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펴고 있었다. 저임금 정책 실시와 함께 낮은 인건비를 이용한 봉제 산업은 당시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파크랜드의 전신인 태화섬유도 섬유 산업의 중흥기에 창립됐다. 태화섬유는 피에르 가르댕, 입생 로랑, 크리스찬 디올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셔츠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즉 OEM 생산을 하던 중소기업이었다. 저임금을 무기로 수출업이 활성화되면서 태화섬유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경제 발전기를 거치면서 상황은 변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을 일궈냈고 그러면서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그 노동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서 그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는 봉제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죠. 이 같은 임금의 상승으로 OEM 봉제 가공업은 사양 추세에 접어들었다. 태화섬유도 마찬가지였다. 원가의 대부분을 그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그때의 인건비가 무려 연 40%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OEM 수출로서는 우리가 국제 경쟁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일부 봉제 회사들은 중국, 베트남과 같은 저임금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 갔다. 태화섬유 역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보이는 길은 두 갈래였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사업을 접는 것이었다. 하지만 창업주 이병걸 회장은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사업 구조를 바꿔서 OEM으로 수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 기획하고 생산해서 우리 국내 내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보는 사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이미 양복 시장엔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브랜드와 맞붙어 이길 순 없었다. 몇몇 업체가 그런 실패를 겪는 과정도 지켜본 터였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이병걸 회장은 시장 조사팀을 꾸리고 1년 동안 전국의 도소매 시장을 돌며 자료를 모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복 시장은 극명하게 양분돼 있었다. 그렇게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는 그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저품질의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 이렇게 크게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었는데 고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품질은 좋다 하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됐고, 반면에 재래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은 가격은 싸지만 그거에 따른 그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좋은 원단을 사용한 좋은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중저가 시장은 형성돼 있지 않았다. 이병걸 회장은 이 틈새를 노렸다. 재래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하고 품질은 백화점 진출해 있는 대기업 품질을 맞추면은 충분히 그 니치마켓에서 성산이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1988년 부산 남포동 지하상가 점포 2개를 임대해 파크랜드 매장을 열었다. 그게 12평짜리하고 6평짜리하고 2개를 가지고 남포동 지하상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렇게 조그마한 매장 가지고 성공하겠는가 하는 주변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신을 했죠. 자체 브랜드 파크랜드를 단 남성 셔츠가 세상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 품질은 백화점 제품에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가격은 재래시장 제품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저희들은 5,900원부터 한 12,000원, 비싼 건 15,000원. 이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명절만 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장사진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셔츠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줄 서 갖고 사는 거 보고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셔츠가 폭풍적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다. 양복은 판매하지 않느냐 하는 문의도 쇄도했다. 고객들이 와서 양복은 없느냐? 품질이 이 정도 같으면은 이런 가격 같으면은 양복도 참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 입을 수가 있는데 하는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88년도에 파크랜드를 시작했고 숫드는 92년도부터 판매하게 됐습니다. 양복 상의와 바지, 셔츠까지 생산하면서 파크랜드는 본격적으로 남성복 시장에 뛰어들었다. 가격은 백화점 제품의 4분의 1로 책정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때 이제 대졸 초임이 한 48만 원 정도. 그랬을 때 양복이 굉장히 순모 정장을 해서 최고급으로 했을 때 한 60만 원까지도 백화점에서 팔았습니다. 양복점도 최고급 양복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대. 명동, 소공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도 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벌 신사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월급, 한 달 월급 가지고도 못 사는 그런 그 양복들을 사야 되는 시절이었었죠. 12, 3만 원대였을 겁니다. 40만 원, 50만 원짜리 양복을 10만 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획기적이잖아요. 거의 혁신이죠.
중저가를 무기로 파크랜드는 승승장구했다. 매출액은 93년부터 12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IMF 시절에도 파크랜드의 매출액 감소는 20% 정도였다. 그 또한 이듬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면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틈새 시장을 발견하고 과감히 내수 시장에 뛰어든 이병걸 회장의 결단이 이룬 해고였다. (28년) 동안 수많은 디자인의 양복을 생산하면서 매번 변화를 시도한 파크랜드.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제조국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다.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떠났지만 파크랜드는 국내 생산만을 고집하고 있다. 파크랜드 본사가 위치한 부산 금사공단 일대에는 생산 공장 3개가 가동 중이다. 양복 한 벌을 만들려면 재단, 소매 달기 등 무려 175개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 반여 공장은 8시간 동안 남성 양복 상의 1200장을 생산해낸다. 비결은 자동화 설비에 있다. 반여 공장엔 첨단 자동화 기계 700여 대가 가동되고 있다. 원단을 재단하고 주머니와 단추를 달고 등판을 다림질하는 등 사람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파크랜드가 좋은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던 비결은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인건비를 낮추는 대신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공정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2배에서 약 10배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동 주머니 제작기는 8명이 하던 공정의 작업을 1명으로 감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건비가 4배, 5배 높은 대한민국에서 그 가격에 만들어내느냐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정규직입니다. 외국인도 없고 생산직 사원들의 근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노동력의 안정이죠. 기술진들의 그런 생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아마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파크랜드는 내수 시장에 진출한 이후 공제 분야 기계 전시회를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최신 설비를 도입했다. 기계 전시회가 열리면은 지구촌 어디든지 달려가서 최고의 기계를 보고 검토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작한 기계를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 설비팀에서 자체 제작한 자동화 기계도 있습니다. 생산 기술 개발, 공정 개선과 자동화를 위해 파크랜드는 매년 생산 설비에 대규모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불량률을 현저히 낮춘 고른 품질의 양복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옷을 향한 파크랜드의 고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의 목둘레 안쪽을 확인해 보십시오. 울지 않고 매끄럽다면 파크랜드입니다. 칼라 끝을 만져보십시오.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아있다면 파크랜드입니다. 기계로 제작된 기성복은 맞춤 양복보다 편하지 않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파크랜드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도입했다. 옷은 평면이 아니고 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라의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펼쳐놓은 것과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돌린 것은 내경과 외경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의 길이와 바깥 길이를 원주율 공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견본을 떠서 제작을 한 겁니다.
흐르듯이 감싸는 자연스러운 어깨선. 잘 맞으면서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 진동 둘레와 소매까지. 최신 스타일을 가미하면서도 편안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파크랜드는 디자인 단계에 엄청난 공을 들인다. 신사복에서 원단, 패턴, 또 봉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품질이거든요. 소비자들의 체형에 맞춘 어떤 활동성도 감안한 그런 상품의 디자인 부분도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트렌디한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품질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어떤 과감하게 기획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값은 좋은 옷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광고 내용처럼 파크랜드는 이게 대부분을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고객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켜내고 있다. 때문에 파크랜드를 믿고 다시 선택하는 재구매 비율은 70%에 달한다. 50% 이상 우리가 다른 공장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습니다.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백화점에 우리가 만약 입점을 한다면은 38%에서 40%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불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프랜차이즈 대리점이라든지 이쪽에 주면은 한 25% 수준에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이렇게 절감해서 가격은 안 높인다. 우리가 뭐 그렇게 약속한 좋은 가격,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직원들의 이직률을 줄여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이라는 게 이 서바이벌 경쟁 시장에서 경쟁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다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기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재들이 많아야만이 우리가 서바이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향상을 계속 도모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파크랜드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자발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내 MBA 과정을 개설했다. 2014년엔 한 대학교와 협력해 임직원 200여 명을 직무 분야별로 나누어 총 140시간의 맞춤식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엔 관리직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회계와 세무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기존에 이제 의류 상품이라 하면은 SSFW 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 구분을 나누고 있었는데, 뭐 봄도 뭐 초봄, 뭐 아니면은 뭐 봄 1, 봄 2, 여름 1, 여름 2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상품 기획을 할 때 그렇게 좀 세부 시즌 판매용으로 기획을 좀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자기 개발 지원과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은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냈다. 사원들의 퇴직률도 10% 미만으로 현저히 낮다.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해 생산성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낸 것이다. 직원과 함께하고 협력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 것. 파크랜드가 창업부터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가치다. 파크랜드를 남성 정장의 대명사로 기억하지만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신발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 많은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실업률 또한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질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발 산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파크랜드는 지난 2005년 인도네시아 반텐세랑에 스포츠와 OEM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신발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최신식 시설로 무장한 제2공장에서는 연간 2,700만 켤레의 신발이 생산되고 있다. 첨단 직영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파크랜드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신발 사업으로 이전된 덕분이다. 아시아 최초로 로봇팔을 이용한 재활라인 접착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 타 회사보다도 약 한 40%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이 저희들을 공장에 전부 다 견학 그리고 배워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엔 70개의 생산 라인을 갖춘 제3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2018년 제3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5,10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신발 제조업체로서는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크랜드는 인도네시아의 신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옷과 신발까지 아우르는 종합 의료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파크랜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에 쇼핑이 가능한 대형 매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굳이 백화점을 가시지 않더라도 저희 매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백화점 같은 그런 쇼핑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기 뒤에 보시면은 프렐린 여성복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는 옷만 구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저 뒤쪽에 보시면 이제는 액세서리류도 같이 진열을 해서 멀티샵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양복은 중년의 전유물이란 생각을 바꾸기 위해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1990년대 톱 모델이었던 박상원을 기용한 모델 전략은 파크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상원 씨가 그때 인간시장이라는 데서 장총찬으로 이렇게 나왔는 굉장히 정의롭고 그 이미지가 우리 파크랜드 아이덴티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 카피 내용하고 박상원 모델의 이미지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창출된 거죠. 15년간 모델을 한 박상원 이외에도 장동건, 송승헌 등 파크랜드는 양복의 중후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30, 40대의 모델들을 선정해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조인성을 모델로 기용해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보다 젊은 그 모델로 교체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브랜드의 그 이미지를 계속 젊게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우선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롭게 유입되는 젊은 고객층들이 우리 브랜드하고 좀 더 그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그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모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20대가 선호하는 인물들과 함께 청춘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신사복 모델 선발 대회를 진행하는 등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누군가는 의료 산업을 레드오션이라고 한다. 하지만 파크랜드는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의료 산업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면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레드오션에도 탈출구가 있다는 기업. 파크랜드가 지향하는 소비자 지상주의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훨씬 좋다는 게 우리 파크랜드의 그 최고의 경쟁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재구매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 매출 1조를 돌파할 거고 2020년도 되면 1조 5천억을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 고객들이 영원히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종합 패션 회사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